먼저 환동해 지역본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신북방 경제의 핵심 축으로 동해안권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북과 울산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한 동해안권을 한반도 신경제 구성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국도 발전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포항을 방문하여 영일만을 횡단하는 영일만 대교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영일만 대교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포항을 또 한 번 방문해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의 중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은 포항 영덕 고속도로와 이에 개통한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간의 끊어진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초대한 사업으로 환동해권 물류 허브 기능과 동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사님께서는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고, 부총리께서는 경북 현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만큼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이 내실 있고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경북도 차원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먼저 신설하는 등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환동해 지역본부로 변경되고 현재 동부청사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직은 큰 변화 없이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일만 대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포항을 헬스케어의 본산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바이오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의과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준비해온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현 정부의 120대 과제에 반영되고 경북 정책과제에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바이오 분야에 우수한 연구 성과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에서부터 기술 상용화까지 산업화에 필요한 전주기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 5월에 지정되어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는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건립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기업들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바이오 의료산업 선도를 위한 산학연관의 혁신 생태계가 구축됨에 따라 산업 혁신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든든한 협력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환동해권 중심의 경북시대를 여는 중초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는 환동해 지역본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환동해 지역본부는 해양수산 관련 부서 및 관련 사업소 등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경북의 변방 지역만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로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야 환동해권 경제 발전을 이끌 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의 내실 있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환동해 지역본부 내에 가칭 동해안 건설 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성공적 추진과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 보국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북
도청 내 관련 부서인 과학산업국과 복지건강국의 일부 조직도 환동의 지역본부 산하로 이전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동의 지역본부의 제2청사 성격에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17년 12월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동해안에 경북 제2청사를 설립해 부지사 일명을 상주시키고 실질적으로 2개의 도청 형태로 운영해 동부지역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야심차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경북의 동해안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심장부 글로벌 전처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 경북도의 수장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4년이 지나고 민선 8기 경북도정이 새롭게 시작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환동의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북발전의 추진 의지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3일 5분 자유 발언과 2021년 11월 8일 도정 질문을 통해 환동의 지역본부의 제2청사 성격 그리고 조직과 인력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해 누차 강조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놨습니다. 제가 도지사 출발할 때는 부지사 한 명을 두겠다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2급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급에 막먹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지방 개표를 통해서 부지사급을 한 3명으로 해달라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면은 한동의 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은 본 의원의 지난 도정 질문에서 환동의 지역본부에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도록 제도화해 놓았다. 제도 개편을 통해서 부지사급을 3명으로 해달라고 중앙에 요청을 했다. 3명이 되면 환동의 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먼저 환동의 지역본부에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부지사 주재로 환동의 지역본부에서 개최된 간부회의는 2021년에는 한 달에 1.5회, 2022년에는 한 달에 1회에 불과했습니다. 지사님은 그때마다의 판단으로 도정 질문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지사급이 3명이 되면 환동의 지역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부지사를 최대한 2명밖에 둘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명백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던지기식의 공약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이 지난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환동의 지역본부의 제2청사 성격 그리고 조직과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초 공약과 달리 부지사급이 3명이 되면 환동의 지역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겠다고 공약을 일종의 조건부로 변경했는데, 이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발언입니다. 환동의 지역본부의 제2청사 성격과 조직 확대 개편에 관련하여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산불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 면적은 138만 8천 헥타르로 전국 산림 면적 중 2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8월까지만 봐도 1만 7천 헥타르 축구장 2만 2천 개 면적 이상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타버렸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
때마다 경북도와 산림청은 관계기관에 다각도로 산불 발생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 산불이 경북도 곳곳에서 연례 행사와 같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이 입산자의 부주의나 방화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가져온 기후위기로 자연 발화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림자원 보존 및 관리 방식을 벗어나 산림구조 전체를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북도 인목 축적량은 2억 3천만 평방미터, 헥타르당 170만 평방미터로 전국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타 시도에 비해 산림이 더욱 빽빽히 밀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이 산불을 크게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도는 불소식의 역할을 했던 과잉 상태의 산림 자원을 해소하는 적절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감벌 등 여러 가지 산림 산업으로 인해 잘려나간 인목, 나뭇가지, 낙엽 등이 더미로 방치되고 있었고 지금도 주변 산에만 올라가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른 침엽수 단순님 속가내기나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따른 재선충 감염 소나무 처리 등 관련 규정이나 지침대로 했다는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경북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문제를 확인하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의 경우 재선충 방제 약품을 처리하여 포장 후 6개월이 지난 훈정 대미는 원칙적으로 처리장으로 이동 밭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 속 곳곳에 쓰레기 더미처럼 보기 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해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진에서부터 시작되어 강원도 삼척으로 이어진 산불은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1289억 원 이상이면 210가구 335명의 이재민을 낳았고 농가 피해 수가 460곳이나 됩니다. 이마저도 신고된 건수만 해당하는 수치이니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각종 산림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벌채목 등의 잔재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할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가 주변의 산림을 정리하고 내와 수림으로 수종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 차원에서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대응력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화된 산불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공사 및 물품 구매 관련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육청의 계약 및 부지 매입 비리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 몹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경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경북교육청이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슬로건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본다면 일부 업자들에게만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으로의 표준과는 다른 어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교육청의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 관리 의혹으로 압수수색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 시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할 소중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걱정이 괜한 우려라고 본 의원과 도민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으나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잘 넘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래 교육을 담당하고 그 어떤 기관보다는 청렴해야 할 경북도 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먼저 그 사실에 부끄러워야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서 계약 체결한 총 건수는 102만 8천 건, 계약 금액은 1조 7,818억 원으로 이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은 102만 5천 건, 계약 금액은 1조 6,317억 원으로 전체 건수 대비 99.7%, 금액 대비 91.3%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고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교육청을 말을 도민들은 굳게 믿고 있으며 되는 겁니까? 그럼 왜 계약 관련 비리가 없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입니까? 한 번의 잘못은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면 아주 심각한 병폐입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경북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병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약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공공계약의 납품 비리 행위 건절을 위해 부패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거나 5천만 원 이상 광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3자 단가 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찰 또는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토록 하는 등 각종 시설 계약 납품 비리 건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금껏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껏 변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관련 법 규정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비리 건절을 위한 신고 기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한 채의 비리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히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끊임없이 공정한 기준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 등 계약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은 계약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사전에 건절하기 위해서는 공동입찰 방식 확대 등 구매 방법 개선, 부조리 신고 기능 강화, 교육청 감사관 외부 인력 채용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부금 사업도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의한 도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까지 경청해 주셔서